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 미분단원 세 번째 도함수에 대한 설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함수라고 하는 것은 미분한 함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미분한 함수를 정의하기에 앞서 먼저 한 점에서의 미분값을 이야기하는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미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분이 경제현상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웠던 속도와 속력에 대한 생각 열기 문제 중에요.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채가 B 지점에서 자동차 안에 속도계를 보았다고 하자 이때 속도계는 몇 킬로미터 퍼 아워를 가리키고 있을지 모든별로 토론하고 발표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가 네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는 1번, 2번, 3번 두 점 사이를 잇는 평균 기울기를 통해서 평균 속도 또는 평균 속력을 찾아냈었는데요. 요번 문제는 뭐냐면 요 곡선이 주어졌을 때 한 점에서의 속력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요걸 그림으로 한번 다시 옮겨 볼게요. 네, 그림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는 이걸 배웠어요. 뭐냐면 1시간에서 3시간 동안 1시간에서부터 3시간 동안 즉 A에서 B까지 이동했을 때의 평균 속력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평균 속력을 배웠는데 평균 속력은 뭐였죠? 맞아요. 평균 기울기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속력은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잇는 요 값이 평균 속력이구나 라고 해서 기울기를 통해서 구했는데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딱 B 순간이에요. 점 B 순간에 속도 또는 속력 이 순간에서의 속력이 뭐가 될까요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값이 답이 되는 거냐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시간에 따른 거리를 나타냈을 때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점에서의 과연 속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속력은 뭔가요?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순간 속력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두 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는가를 공부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 열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개념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분계수의 정의인데요.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기울기는요. 두 점이 필요해요. 두 점이 주어져서 그 두 점 사이에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주어져야지만 기울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점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을 쓸 거냐면 극한의 개념을 도입을 할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먼저 내가 이 점을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점을 가지고 못 구하니까 다른 점을 하나를 더 선택하는 거예요. 두 점을 가지고 선택하기 위해서 이 점을 x라고 이렇게 하나 더 둘게요. 그래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두 점 사이를 잇는 기울기를 구해볼 거예요. 그럼 여기가 A면 이 점은 X가 되니까 땅땅땅땅땅땅 가서 여기는 누가 될까요? F X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내가 구하는 건 이 두 점이 아니라 이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요? 얘가 A로 점점 이동하는 거야. 요 A라는 점은 기준이 되면서 X가 A로 점점 다가갑니다. 다가가면 기울기가 조금씩 바뀌겠죠? X가 여기 있을 때 기울기는 여기요. X가 만약에 여기 있게 되면 기울기는 여기요. X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여기요. 라고 하다가 X가 거의 A에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 점에서의 딱 접선의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첫 번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x와 a의 사이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 빼기 a분의 y의 증가량 fx 빼기 fa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x와 a 두 점 사이의 평균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하자고요? 나는 이 x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 한 점 a였으면 좋겠어요. 즉 극한을 씌우는 거예요.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라? a로 보내라 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뭐라고 약속할 거냐면 f'a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다시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구한 것은 x는 a에서의 순간 기울기인데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부를 거예요. x는 a에서의 뭐라고 부를 거냐면 미분 계수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 순간 기울기 구한 값을. 그리고 그 값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겁니다.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f'a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세요 라는 뜻인 거고 정의가 뭐라고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x와 a요.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값이요. 그런데 나는 a라는 점에서 구해야 되니까 x가 어디로 가야 돼요? a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해서 리미트 x를 a로 보내세요 라고 하면 이 값이 f'a의 정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두 점을 가지고 보였지만 이렇게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 x 대신에 이 간격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렇게 봤을 때 요만큼의 간격을 델타 x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여기를 델타 x 밑변의 간격을. 그러면 이 x라는 점이 사실은 누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a에서 델타 x만큼 더 간 거. 여기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 fx 대신에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a 더하기 델타 x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식을 x와 a에 관한 식이 아니라 그냥 a라는 점과 밑변의 간격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라고 하면서 요 밑변의 간격은 그냥 누구예요? 델타 x 분의 요 y의 간격이요. 요 y의 간격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의 함수값에서 여기서의 함수값 빼야 되죠. 그죠? 그래서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a라는 점이 돼야 돼요. 밑변의 간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제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로로. 얘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서 델타 x를 0으로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f'a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값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다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a라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바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x는 a에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순간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기울기를 수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즉, 요 a라는 점에서의 누가 만들어진다? 접선의 기울기. 요 기울기 값이 누가 되는 거다? f'a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접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있어요. 그 각을 만약에 세타라고 부른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 저 f'a는 누가 되는 거냐? 탄젠트 세타 값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값의 탄젠트 값. 그 값이 미분값이다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캡처 노트에다가 이거 알려드렸어요. 뭐냐면 미분계수의 정의 그림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미적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제가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요거랑 요거 있는데 다른 것까지 해서 한 번에 다 보냈거든요. 지금 캡처 노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노트 잘 보셨나요? 어떻게 미적분 시간에 배웠던 개념 잘 생각나세요? 이거는 바로 나와야 돼요. 경제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을 보게 된다면 F'A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다? 리미트. 사실은 요 값하고 같은 거예요. 뭐냐면 델타 X가 0으로 가면서 델타 X분의 델타 Y. 요 값이 정의가 되는 건데 요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가면서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다더라. 요건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다항함수들의 미분한함수, 도함수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도함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수학 단원 자체가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한 강의잖아요. 그래서 함수가 그렇게 복잡한 함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경제 현상에 대한 식도 무리함수나 아니면 다항함수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미적분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 아마 충분히 여기를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항함수의 도함수 첫 번째 요걸 한번 구해볼게요. fx가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칠게요. 요거를 fx라고 보셔도 돼요. 네. 이랬을 때 뭐를 구할 거냐면 x는 1에서 미분계수를 찾아라 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 기호가 떠올라야 돼요. 뭐가 떠올라야 되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a로 갑니다. x 마이너스 a. 여기서는 1로 가겠죠? x-1분의 누가 되는 거예요? fx 빼기 f1이 얘가 저 점에서의 미분값 찾는 정의인 거예요. 바로 떠올라야 돼요. 이게 수능에 꼭 나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면서 x-1분의 요거 값 집어넣어야 되죠. fx는 2x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나요? 1 집어넣으면 3이겠죠. 요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면서 x-1분의 얘는 2x-2니까 2로 묶으면 x-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앞 강의에서 배웠던 극한의 개념을 쓰는 거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극한값 구하시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맞아요.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는데 분모 뭐 나와요? 0. 분자 뭐 나와요? 0. 0분의 0꼴이면 뭐 되는 거다? 인수분해 되는 거다. 바로 두 번째 강의에서 배웠죠. 그러면 얘는 그냥 요 값이 샥 약분되고 x가 1로 가는데 2의 극한값 구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2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 값이 2에서의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죠? f'1 값이 되는 거예요. f'1이 얼마예요? 2입니다 라고 찾는 거. 이게 이제 미분계수를 찾는 방법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임의의 x에 대한 미분계수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식을 구하면 되냐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면서 공식을 쓸게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서 델타 x 분의 A라는 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임의의 x에 대한이니까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면서 델타 x분의 저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저 식을 써보면 x 더하기 델타 x니까 2배의 x 더하기 델타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빼기 누가 되는 거예요? x 값을 집어넣어야겠네. fx는 2x 플러스 1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봤더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요 값이 2x 샥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델타 x 나올 거고요. 2배의 델타 x 나오고 여기 1과 여기 1 사라지겠다. 델타 x분의
2배 델타 x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요 값이 사라져서 그냥 누구만 나와요? 2만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때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의의 x에 대한 미분계수를 앞으로 도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도함수. 그리고 그걸 기호로 f'x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임의의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2다더라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f'1은 그래도 2, f'2도 그래도 2. 요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도함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요거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요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하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함수를 생각해 볼까요? y는 x제곱이요. fx가 x제곱입니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도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 이거 배웠죠? y'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y'이라고 쓰거나 또는 f'x라고 쓸 수 있는데 x제곱 미분하면 뭐예요? 2가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2x라고 쓸 수 있어요. 요렇게요. 그러면 결국 요렇게 찾아내면 그냥 f'2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2를 그냥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하면 돼. 아, 얘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다 따지면 x축, y축, y는 x제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요점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4입니다 라고 하는 게 미분값이다더라. 그리고 이 기울기가 경제현상에서는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 수요량의 변화율.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것만 이제 하시면 되겠죠? y는 우리는 다항함수니까 x의 n제곱이요. x의 n제곱을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x의 n제곱 미분하면 얘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y'은 누가 되는 거야? n배 x의 n-1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y는 x 세제곱이 있어요 라고 하면 y'은 3x 제곱이라고 되는 거. 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경제수학에서는 얘가 붙는다. 뭐가 붙느냐면요. n값이 실수라고까지만 확장할 거예요. 요거 설명 한 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학 교과서에서요. y는 x의 n제곱 미분하시면 y'은 nx의 n-1인데 얘가 실수라고 쓴 건 이유는 뭐냐면 경제수학에서는 무리함수랑 분수함수도 나올 수가 있어요. 유리함수요. 우리가 여러분 문과 계열에서는 다항함수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미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뭐냐면 y는 루트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따지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쵸? 요걸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요 공식을 그대로 따를 거예요. y는 x의 루트를 뭐라고 불렀죠?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했을 때 2분의 1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쵸? 그러면 y'은 똑같은 이 공식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2분의 1이 앞으로 떨어져서 2분의 1의 x에 2분의 1에서 그거보다 하나 작은 빼기 1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y'은 2분의 1의 x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나와요. 지수법칙 배웠죠? 마이너스 승은 뭐예요? 분모로 내려가는 거고 2분의 1승은 뭐예요? 루트. 그래서 정리하시면 2루트 x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놓으셔야 돼요. 뭐냐면 루트 x 미분하시면 누가 된다? 2루트 x분의 1이 된다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추가적으로 인문계열에서는 안 배웠던 거니까 하나만 더 갈게요. 뭐냐면 유리함수요. 요걸 미분할 수도 있어요. y는 x분의 1 있으면 y'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요 값은 y는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 실수까지 넘어가서.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뚝 떨어져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고요.
x에 빼기 1에 빼기 1을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면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요게 마찬가지로 인문계열에서는 안 배웠는데 분수함수, 유리함수 미분하면 저거 되는 거예요. y는 x분의 1 있으면 미분하세요. y'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요게 x의 n제곱 미분하는 건데 실수 범위까지 확장돼서 이렇게 된다더라. 루트 x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요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항함수의 도함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질 개념만 하고 간단하게 문제풀이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의 n제곱 미분하는 걸 아셨으면 미분한 함수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상수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 내용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상수함수입니다. y는 c, 상수함수 미분하면 뭐예요? y 프라임 얼마죠?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아까 했습니다. y는 x의 n제곱, n제곱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누가 돼요? nx의 n-1이요. 중요한 건 뭐예요? n이 뭐까지도 가능하다? 우린 자연수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실수에 대해서 가능하다더라. 루트 x 미분하면 x의 2분의 1제곱 미분하는 거예요. 2루트 x분의 1. x분의 1 미분하면 x의 마이너스 1제곱 미분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수배, c배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y'은 어떻게 하면 돼요? c 그대로 넘겨주고 함수만 미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죠? 그리고 더하기 빼기에 관해서 y' 구하세요. 각각 미분해서 그대로 더하기 빼기에 g'x 하면 된다더라.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곱의 미분법이요. 다섯 번째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곱의 미분법. 곱의 미분법은 어떻게 하냐면 아마 배운 학생도 있을 거고 안 가르친 학생도 안 배운 학생도 있을 텐데 대부분 배웠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y'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얘가 공식이다더라 라고 생각해서 그냥 외워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요거 저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한데요 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건 미적분 단원이에요. 미적분에서 요거 계산하는 거 제가 한번 알려드리긴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근데 중요한 건 경제수학에서는 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개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요. y는 ax 플러스 b의 n제곱.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에요. y는 ax 플러스 b의 n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건 합성함수 미분법이라 얘가 마찬가지로 인문계에서는 안 배웠어요. 그런데 자연계열에서는 이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우거든요. 그 공식이 뭐냐면 요거예요. 뭐냐면 y를 x로 미분해야 되는데 얘가 다른 문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돼서 y를 t로 미분하고 대신에 얘랑 똑같아지려면 약분이 돼야 되니까 t를 x로 미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얘가 합성함수 미분법 공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과정에서는 요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 뭐만 하실 수 있으면 되냐면 요것만 미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얘를 한 문자로 보는 거예요. 요걸 한 문자로 봐서 이거의 n제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미분하세요. y'은 누가 되냐면 그냥 요거 자체를 한 문자로 봐서 얘가 아래로 뚝 떨어져요. n에 ax 플러스 b에 얘가 차수가 하나 내려가야 되죠? n-1이요. 그런데 이 식은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간 건 x로 미분한 게 아니라 요 문자 자체, 요거 자체를 전체를 한 문자로 보고 미분한 거거든요. 그게 여기에선 이런 개념이야. y를 x로 미분해야 되는데 이걸 x로 미분한 게 아니라 요 y를 요걸 한 문자로 본 거야. 그래서 다른 문자로 미분한 거예요. 그래서
쌤쌤이 되기 위해서 그 한 문자로 본 걸 누구로 또 미분해줘야 되냐면 x로 미분해줘야 돼요. 요거를 한 문자로 봐서 이렇게 미분했잖아. 그럼 옆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요 속에 있는 요 값을 미분한 값이 붙어야 돼요. 미분한 값 누구죠? a가 붙습니다 라고 하는 거. 얘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요거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요렇게 가는 거. 이걸로 보시면 돼요. 뭐냐면 y는 2x-4의 세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요거는 물론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지만 이렇게 구하면 더 편하다는 거예요. y'하고 얘를 한 문자로 봐. 얘를 한 문자로 보면 그냥 x 세제곱이잖아. 미분하면 3, 저 한 문자로 본 거 2x-4의 제곱. 대신 옆에 누가 붙어야 되냐면 요 속의 거를 미분한 값이 여기 한 번 더 붙어야 돼요. 그럼 얼마 붙어요? 2가 이렇게 붙으면 된다더라. 하나만 더 갈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5제곱이요. 이거는 미분 못하잖아. 그냥 한 문자로 봐요. y는 5배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에다가 누가 붙어야 되냐면 2x가 이렇게 붙어주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게 요 마지막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여기까지 쓴 내용들 캡처 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노트 잘 보셨나요? 개념이 이해되셨으면 이제 여기 궁극적인 목표였죠. 생각 열기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채가 B 지점에서 자동차 안의 속도계를 보았다고 하자 이때 속도계는 몇 킬로미터 퍼 아워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 뭐 묻는 거라고요? 맞아요. 이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기호로 나타내면 F'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요 3에서의 미분값 F'3 값이 순간 속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선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fx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이 함수는 무슨 함수 같나요? 2차 함수 같죠? 그리고 1 집어넣을 때 얼마 나와야 돼요? 10. 2 집어넣을 때 얼마 나와야 돼요? 40. 요거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fx는 10x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90. 오케이, fx를 찾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누구를 찾으셔야 돼요? 도함수 f'x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2가 아래로 떨어져 20x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어떤 순간에서의 기울기를 찾을 거예요? 3일 때요. 3을 집어넣는 거죠. 3 집어넣으면 60 이렇게 나오니까 답은 60km per hour로 속도계가 가르치고 있을까? 이 순간에서의 순간 속력은 60km per hour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풀 줄 아시면 다 끝난 거예요. 예제 4번입니다. 지금부터 나가는 문제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끝나요. 그냥 바로 따라오세요.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라고 주어졌네요. f'x는요. 그냥 미분하면 누구야? 4. x 미분하면 4니까. f'2는요. 그래봤자 4입니다. 이게 1번 답이고요. fx가 3x'1입니다. f'x는 그냥 3 나오겠죠. f'2는 상관없이 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이번엔 거꾸로 해요.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5일 때 무슨 뜻이죠? f'1이 5입니다 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fx가 ax 플러스 3입니다. 미분할게요. f'x는 a잖아요. 근데 이 값이 5가 나와야 되니까 a는 5. 예제 5번입니다. 두 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하나는 증가함수가 하나는 감소함수입니다. 주어졌을 때 첫 번째 b-a분의 fb 빼기 fa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 값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묻는 건 크기를 비교하여라 라고 하는 건데 얘는 두 점의 평균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두 점 사이의 평균 기울기니까 A와 B가 주어졌을 때 평균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얘가 B-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됩니다. 그쵸? 아, 이거는 뭐 글씨를 너무 못 써서 안 쓰는 이만 못하겠다. 그죠? 그냥 이해합시다. 요게 두 점 사이의 평균 기울기고요. F'A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그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F'A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예요. F'B가 되는 거죠. 그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감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 두 개의 평균 기울기입니다. 누가 제일 작을까요? F'B가 제일 작겠죠?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잇는 평균 기울기 B-A분의 FB-FA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 그림으로 여러분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평균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자, 구해볼게요. 여기 두 점 사이의 평균 기울기는 요 값입니다. 요 값이요. 요 값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요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요 기울기 자체가 다 무슨 값이에요?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값이면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오히려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얘가 가장 작아요. G'A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 두 점 사이에 있는 기울기 B-A분의 GB-G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G' B 값이 가장 크다더라 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주어진 건 y는 마이너스 2x, 원점을 지나야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죠? 플러스 뭐 얼마라고 할게요. 플러스 k, 뭐 플러스 의미만 이해합시다. 요거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1. 요거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 더 가파르지만 어때요? 작아요. 똑같은 거야. 얘가 더 기울기가 더 가파르지만 실제로는 작은 거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음수이니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좀 그림을 잘못 그렸으니까 요건 뺄게요. 요거 한번 그림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정답입니다. 네, 예제 7번 보겠습니다. 여기 미분은 제가 중요하니까 해드릴게요. 뭐냐면 인문계열에서 조금 지나간 범위가 나왔으니까. 근데 앞에 개념 설명을 했어요. 예제 7번 보시면 y는 요식 주어졌는데 요런 꼴로 나타내야 돼요. 지수꼴로요. y는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잖아요. x의 3분의 1제곱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3에 x의 6제곱인데 분모에 있죠. 마이너스 6제곱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2x 플러스 1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요식을 미분하세요 라고 하면 y'은 마이너스 2에 요 값이 아래로 뚝 떨어져야 돼요. 3분의 1 뚝 떨어지고 x에 3분의 1 빼기 1하는 거예요. 빼기 1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올 거고요. 플러스 3에 얘가 뚝 떨어지면 마이너스 6이 이렇게 내려올 거고 x에 마이너스 6제곱에서 하나 더 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7제곱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게 실수 범위에서의 미분까지 확장한 거. 괜찮을까요? 그리고 플러스 2x 미분하면 2입니다. 100 상수 미분하면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2에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6에 18 x의 마이너스 7제곱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요거 식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승은 분모로 내려가요. 내려가고 3분의 2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세제곱, 세제곱에 x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 분의 1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실제로는 그냥 이렇게만 써줘도 답인데 정리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7제곱은 어떻게 돼요? x의 7제곱 분의로 이렇게 바뀌고 18 이렇게 가고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합쳐주면 정리하면 마이너스의 세배의 세제곱근의 루트 x제곱 분의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x의
7제곱분의 18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으시면 얘가 답입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미분이죠. 오늘 배운 경제수학에서만 나오는 미분값입니다. 확인해 주실래요? 네. 넘어갈게요. 그 밑에 보시면 문제 7번이 있는데 요거 방법이랑 똑같아요. 요거 똑같은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한번 보실래요? 요거는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죠? 요건 못하면 안 돼요. 패스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 2학년 때 배운 거니까. 요거는 제가 식만 바꿔드릴게요. y는 어떻게 바뀌는 거죠? 5에 얘가 x의 3분의 2제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값은 플러스 4배의 x의 마이너스 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 값을 뭐 해주시면 돼요? 미분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얘가 아래로 뚝 떨어지고 요거 빼기 1, 얘가 아래로 뚝 떨어지고 요거 빼기 1. 앞에 한 거랑 똑같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잘 이해 안 가시면 여러분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잘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네, 오늘 미분에 대한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좀 쉬운, 여러분 이미 아는 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요거 미분할 줄 아는 게 여기 경제수학에서는 새롭게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 요거 미분하는 거 할 수 있다까지 하시면 잘 따라오신 거고요. 다음 시간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이 경제수학에서 실제로 미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예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